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퀘션 하면 앤서 하는 그 공부방입니다. 질문하면 무한대로 질문하면 무한대로 답변하는 중고등 전문 공부방인데요. 제 20년 정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학습 누적 기록부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지금 지식인에서 질문을 보면 이렇게 공부 계획, 고등학생이 쓸 스터디 플래너 추천 부탁한다는 걸 보고 이제 학습 누적 기록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녹화를 합니다. 이제 스터디 플래너는요,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나와서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고 보통 리스트식으로, 그러니까 항목식으로 아이들이 만들어서 계획을 점검하는 식으로 씁니다. 오늘 얼마나 했나. 그렇고 있을 공간이 많아서 뭐 다양한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이 안 나오죠. 이 학습 누적 기록부는 이 왼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당마다 한 칸에 30분입니다. 30분. 그러니까 이걸 끊어가지고 뭐 한 칸이 1시간 반 공부했으면 1시간 반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공부한 걸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공간이 되게 작죠. 간단하게. 근데 한 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주를. 그래서 통계를 내기가 좋고 본인의 공부의 흐름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통제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점은 이게 좀 좁아요. 공간이 좁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거는 리스트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거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 3분의 1, 그러니까 15문제를 풀었는데 2문제 틀렸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오답 정리했다. 그러면 15분의 2, 가로 1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이 이용자들 스터디 플래너 보면 계획을 쓰고 점검하는 식으로만 하는데, 이 학습 누적 기록부는 기록이 압축해서 얼마나 동아쌤한테 수업하면 저는 D라고 쓰는데요. D, 그래서 독서법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약자로 어떻게 쓰느냐. 수학은 수학이라고 안 쓰고 수인데 수학은 몇 쓰니까 M으로 쓰고, M 문제풀이 20분의 3 20분의 3 다시 1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기호를 정해서 쓰는 거고, 이 수준차라는 것은 이 한 주의 기록을 보고 개선 방법을 얼마나 자기가 잘 만들었냐에 따라서 수준과 방법이 다릅니다. 학습 누적으로는. 근데 단계별로는 실제적으로 이 학습 기록부에다가 얼마나 공부했냐, 보통은 시간 중심으로 처음에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에는 뭐 공부했는지 그러면서 일주일 시간표도 따게 되고, 어느 시간에 뭐 했는지 쓰고, 수업 시간에 뭐 배웠는지 간단한 요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가 이 수준이 조금 넘어가면, 이 질적으로 변환이 되면 이제 분수 형태로 쓰죠. 기본량으로 문제를 13문제를 풀었는데 13문제 중에서 4개를 틀렸고 2개는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그래서 분수식으로 해서 자신이 푼 문제랑 문제점이 되는 문제랑 개선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익숙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학습 누적 기록부를 1년 정도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스터디 플래너의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활용하고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통계도 가능하고 스터디 플래너를 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필요성도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적 기록부를 안 쓰고 이거부터 쓰게 되면 쓰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이걸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학습 누적 기록부가 아이들이 지금 이제 질문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데는 더 적합해 보입니다. 자, 학습 누적 기록부는 핵심이 일주일 계획을 짜고 실행할 걸 전부 다 누적해서 여기다 계획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계획을 짜도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도 되는데,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자신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계획을,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는데 이 학습 누적 기록부가 참 좋은 건데, 시간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이걸 계획을 달성을 못하죠. 그러니까 계획을 안 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측정해야 돼요. 한 시간에 몇 문제를 풀 수 있고, 몇 쪽을 읽을 수 있고, 몇 장의 노트를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측정이 첫 번째예요.
그 능력을 측정하려니까 누적해서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누적해서 기록한 다음에 이 누적 기록부를 개선하는 계획을 짜야 되지 그냥 계획을 탁 하고 싶은 걸 짜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본인이 했던, 할 수 있었던, 했었던 거, 할 수 있는 거 말고 했었던 거에서 개선하는 걸 짜면 이 개선하는 계획은 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조금 더 늘어나는 새로운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하게 개선을 통해서 학습 습관을, 계획을 짜면 능력을 파악하고 발전된 계획을 짜서 이걸 계속 피드백하는, 계속 이걸 회전시켜야 되는 거죠. 일주 실행, 개선 계획, 보완, 일주 실행, 실행 누적 기록, 개선 계획, 보완 기록, 계획하고, 개선 계획하고, 실행한 다음에, 실행한 걸 보완해서 계획 짜고, 그러니까 실행, 계획, 실행, 계획이 계속 반복돼서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행 계획. 그러니까 실행을 바탕으로 한 계획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계획은 소용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익숙해지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더 욕심이 생기면 이렇게 누적 스터디 플랜에다가 공간이 넓으니까 공부할 때 감정도 쓰고 공간을 좀 잘라서 공부 자체의 요약 정리도 합니다. 요약 정리도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부의 감정이나 공부 자체는 어떻게 쓰냐? 이거 뒤에다 쓰면 되거든요. 누적 기록부 뒷배에, 백지에다가. 자, 그렇게 쓰는데, 자, 이 스터디 플랜에는 할 일, 미래, 한 일, 그죠? 할 일, 미래, 한 일, 현재. 그 다음에 개선할 점, 미래. 이렇게 계속 이것도 바꿔 쓰고, 이 스터디 플랜에 대한 공식도 정리하고, 요점도 정리하고, 자기의 문제점, 해야 될 것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것도, 의문사항도 정리하고, 이렇게 요약 정리집처럼도 활용할 수 있죠. 발전이 되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것보다 이게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연습이 돼서 스터디 플래너는 가능하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스터디 플래너 자체를 먼저 시작하면 이 지면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기를 권하고, 이걸 요령 있게 압축해서 기록을 하면 단어를,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영독, 영어 독해 5문장, 5문장인데 한 문장은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써놓든지, 한 문장 가로치고 어려웠다 이렇게 써놓든지 해서 쓰면 여기도 충분히 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쓰는 거를 제 재생 채널에, 동아쌤 유튜브 홈에 와서 재생 채널에 상담 코너를 보면, 이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개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언해주는 그런 녹화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데 사람마다 이걸 쓰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확실하게. 스터디 플랜도 다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이거를 1년 정도 써서 1등급 안 올라가는 애는 하나도 없고 보통 2등급 정도 대가 형성이 돼요. 평균 1년 지속적으로 쓰면.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딱 하나만 권하라면 이거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녹화 드리는 거는 고등학생이 쓸 스터디 플래너죠. 계획 없이 했으니까 계획 짜기 힘듭니다. 못 세웁니다. 그 누적 기록부를 쓰시고 성적 기록할 수 있죠. 거기다가 모고나 내신도 기록할 수 있고 공부한 것도 적을 수 있고 매일 할 일도 쓸 수 있죠. 어디에 있냐? 매일 할 일은 여기다 계획을 간단하게 써야죠. 4가지 정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건 국영수사가 공부한 시간. 그 다음에 공부한 양을 왼쪽에다는 시간을 쓰고 요 오른쪽에다가는 그걸 해야 됩니다. 누적 기록부 보시면 빙글빙글 돌리는 이 커서 있는 요 부분에다가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분수 형태로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꼭 반성 개선점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국어 공부한 거, 영어 공부한 거 빨강, 파랑, 노랑, 뭐 녹색으로 표시를 하면 공부하는 흐름, 몇 시대에 내가 하고 몇 시대는 공부를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여기다 총 정리를 하면 이 시간을 다정하면 총 몇 시간을 공부하고 총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주의 능력을 체크해서 다음 주에 조금씩 발전하도록 개선해야 공부 습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간별로 기록을 해도 되는데요. 기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한 다음에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계획표 말고 요 밑에 거를 일주일을 매일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체크리스트는 쭈루루룩 해갖고 노트에다 써놓으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 그날에 실시할 체크리스트를 여기다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여기다가 일주일 총 계획을 쓰고 여기다 잠 이렇게 쓰지 마시고 만약에 잠을 자게 되면 거기다가 계획을 짜고 쓰고 그러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상담 채널에 있는 상담 해드린 것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최대한 포함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학습 누적 기록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중고등 전 과목 공부방 동아쌤입니다.